화면에 보이는 이 메시지 캡처, 저희가 사전에 공유드렸던 빛과전자 정보 기록이에요.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보신 수강생분들은 차분히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어요.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이미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세워두신 분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시장 분석과 차분한 대응법을 꾸준히 공부해서 같이 나누는 채널 종목의 정석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원리로 설명드리는 게 제 원칙이에요. 20년 가까이 시장을 봐오면서 사이클을 여러 번 겪었는데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원칙과 기본기를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만 해두시면 새 리포트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같이 배워가봐요. 오늘은 광통신과 방산 테마가 동시에 걸려있는 빛과 전자를 교과서적으로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영상 볼 시간이 길어서 끝까지 보기 어려우시거나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적어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체험 안내 보내드릴게요. 영상 후반부에선 여기서 못 다룬 추가 지표도 같이 배워볼 거예요. 특히 이 종목과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베테랑들이 어떻게 진입 가격을 쪼개는지 그 원칙도 마지막에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편하게 봐주세요. 자, 그럼 차근차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차트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출렁이는 캔들 보이시죠? 한쪽으로 길게 늘어진 음봉이 보이고 바로 옆에는 그만큼 솟구친 양봉이 다시 따라붙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위아래로 큰 폭의 흔들림이 반복된 모습이에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차트는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직전에 큰 상승을 한 차례 마치고 그 상승분을 시장이 다시 검증하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이 자주 나오는 건 매수와 매도가 서로 양보 없이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날의 캔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큰 지지선이자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 큰 거래봉의 시가와 종가 부근이 앞으로 며칠간 가격을 가두는 박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단기 이동 평균선과 가격이 크게 벌어져 있다가 다시 좁혀지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걸 정석대로 풀이하면 평균 회귀라고 합니다. 가격은 결국 평균선 부근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회귀가 진행되는 구간이에요. 이 점을 머리에 넣어두시고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론만 설명드리는 강사가 아니에요. 직접 매매하면서 시장에서 배워가고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이 계좌가 제가 실제로 자금을 넣고 운용하는 계좌예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거래로 검증한 분석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이랑 이렇게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만 보는 차트가 아니라 매일 시장에서 살아남는 차트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은 책에서 옮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원칙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실시간 대응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심화 강의 안내를 바로 드릴게요. 시장은 계속 움직이니까 차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왜 지금 같이 봐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만 압축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4월 중 52주 최고가 8,100원을 찍은 뒤에 약 절반 가까이 빠진 상태예요. 둘째, 그 과정에서 PBR 5.13배라는 적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요. PBR 5.13배가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의 5배 가격으로 시장이 거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수치 하나만으로 매수냐 매도냐를 결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원칙에 맞지 않아요. PBR은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봐야 의미가 생기고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PBR이 높아도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광통신처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는 분야에서는 이 논리가 충분히 적용돼요. 이런 맥락을 함께 읽는 게 기본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시장 평균 대비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시각, 이게 기본기입니다. 둘째 포인트는 사업 구조예요. 빛과 전자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굴리는 회사입니다. 한쪽은 광통신 모듈, 다른 한쪽은 방산 관련 부품이에요. 이 두 축이 동시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한쪽이 식으면 다른 한쪽이 받쳐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두 개의 엔진을 달고 나는 비행기와 같아요.
한쪽 엔진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라 단일 사업 종목보다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두 엔진이 동시에 과열될 때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셋째는 수급이에요.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같은 호재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주가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외국계 대형 창구가 조용히 모으는 구간은 추세가 길게 가고 개인 단기 자금이 주도하는 구간은 변동성이 크고 짧게 끝나요. 지금 빛과전자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도 결국 장터예요. 오래 앉아서 천천히 사가는 큰 손님이 있는 장터와 빠르게 사고 빠르게 나가는 단기 손님이 많은 장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종목의 장터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기억해 두시면 대응 원칙이 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제 리포트를 사전에 받아보신 수강생분들의 실제 수익 실현 기록이에요.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서 정보를 먼저 받아보신 분들의 결과예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매일 쌓이고 있는 결과이고 이게 제가 20년 가까이 지켜온 원칙의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은 한 번의 행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원칙을 반복해서 적용했을 때 비로소 누적되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결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먼저 받고 자기만의 진입 시나리오를 세우고 손실 한도를 정해두고 들어가신 분들의 차분한 대응이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오늘 같이 배운 변동성 구간 대응 원칙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 위에 서 있어요. 신고가를 찍고 절반 가까이 빠진 종목이 어떤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어떤 신호에서 다시 추세를 잡는지, 이건 빛과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변동성 종목에 적용되는 기본기예요. 이런 결과를 내신 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보를 먼저 받고 차분히 대응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 심화 강의 방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광통신 관련주를 한 종목 추가로 같이 분석하고 있어요. 빛과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외국계 창구에 조용한 매집 신호가 잡힌 종목인데요. 영상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종목이라 강의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어요.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심화 강의 안내 바로 드릴게요. 입장 비용 전혀 없는 공개 브리핑이에요.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강의료나 추가 결제 같은 거 정말 없어요. 순수하게 정보를 같이 나누고 같이 배우는 학습 공간이에요. 먼저 들어보시고 맞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강요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매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분석한 빛과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광통신과 방산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 위에 서 있는 종목이라 시나리오를 잘 짜두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이에요. 기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6,000원에서 7,000원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보면 52주 고가 8,100원 재도전 가능성도 살아있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예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분류해두는 도구이지 단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날씨 예보와 같아요. 비올 확률이 70%라고 해서 무조건 우산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준비 수위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연습, 이게 시나리오 훈련이에요. 여기서 안전마진 개념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안전마진은 지금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예요. 단순히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고 안전마진이 큰 게 아니에요. 빛과전자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졌지만 PBR이 여전히 5배대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진입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둔하라는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배운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안전마진, 분할 진입, 시나리오 분류. 이 세 가지만 머리에 들어와도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기본기는 갖춘 거예요. 편하게 원칙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장 비용 정말 없는 공개 브리핑이에요. 유료 상품이나 추가 결제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수강 안내 드리고 있으니 지금 연락 주세요. 시장은 매일 움직입니다. 혼자 분석하시면 업데이트 주기를 놓칠 수 있어요. 특히 빛과전자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하루 사이에도 수급 주체가 바뀌고 테마가 재순환하는 타이밍이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혼자 다 추적하시는 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수급 변화나 테마 재순환 신호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면 대응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정보를 먼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차분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돼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게 기본이에요. 정석대로 하면 한 종목당 손실 한도는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어두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방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화강의 정원이 제한돼 있어요. 한 분 한 분 응대를 직접 하다 보니까 인원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시면 차분히 연락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원칙이라고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오늘 빛과전자를 통해 변동성 구간 대응의 기본기를 같이 짚어봤어요. 신고가 후 급락, 광통신과 방산 복합 테마, 개인주도 수급, 그리고 안전마진 관점에서 본 진입 원칙까지요. 실제 사례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광통신 관련 종목 분석도 강의방에서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고 수급 신호가 다른 한 종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들어보시고 맞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강요 절대 없습니다. 댓글로는 오늘 배운 안전마진 개념을 자기 종목에 한번 적용해 보신 후기 또는 PBR 5배가 부담스러운지 합리적인지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같이 공부해가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같은 변동성 종목군 안에서 외국계 창구가 조용히 매집하는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본기를 한 단계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종목이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